혹시 서울 도심 한가운데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인터넷에 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앞 아피움 외부에 설치된 대형 LED 전광판에는 각종 브랜드 광고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다 매시 정각과 30분이 되면 이 전광판은 갑자기 초대형 파도로 변합니다. 이 초대형 파도 LED 전광판이 등장하자 미국 CNN을 비롯해 외신들이 놀랍다며 일제히 리포트하느라 바빴는데요. 이걸 만든 곳은 직원 50명이 채 안 되는 규모의 강소기업 디스트릭트입니다. 16년의 업력을 갖고 있는 디스트릭트의 화제 영상은 그 이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어워드 기업 이벤트 부문에서 다이아몬드 브랜드 티파니의 4D 입체 영상 퍼포먼스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한 적이 있으며 전자제품 회사의 각종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기도 했습니다. 디스트릭트가 이 정도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기까지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디스트릭트를 이끄는 이성호 대표는 회사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던가요? 저희가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디스트릭트는 정말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죽어라 버텼습니다. 사실 이성호 대표는 창업자가 아닙니다. 그는 3일 회계법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회계사였습니다. 이성호 대표와 디스트릭트의 인연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고된 공부 끝에 회계사가 됐지만 디스트릭트에서 접한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미디어 콘텐츠의 매력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2007년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된 회계법인을 떠나 다시 디스트릭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두고 불합리함을 토로했습니다. 대기업의 콘텐츠 하청 작업을 하며 부당 갑질을 겪는 건 일상. 피땀 흘려 탄생시킨 콘텐츠를 헐값에 빼앗기다시피 넘기기도 했습니다.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정부나 공공기관은 탁상 행정 업무 처리로 오히려 업무를 힘들게 하고 창출물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정산 방식 등이 디스트릭트 성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벤처기업으로는 큰 규모인 100억 원을 투자하여 시작한 대형 사업의 실패도 있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 실감형 콘텐츠 테마파크를 설립했는데 당시 디즈니에서도 주목할 만큼 앞선 기술과 콘텐츠 실력을 보였지만 국내에선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디스트릭트가 고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우리 실력은 모두가 인정한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웨이브도 그 자체로 돈을 벌려고 만든 콘텐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성호 대표는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실내 미술의 한 형태로 제작했고 디스트릭트의 콘텐츠 기술력 정수를 담았다면서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띄울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코엑스에서 전시를 시작했는데 운 좋게도 외신이 주목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호 대표는 시각적 표현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섬세하게 디테일을 잘 살리는 나라가 없다며 국내 실감형 콘텐츠 기술력 또한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상 열도튜브였습니다.